네, 월간 매매일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마지막 주 수익률은 2,215만 원이고 국내 수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간으로는 1억 643만 원입니다. 국내 수익은 545만 원이고 아직 그 수익 실현하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일단은 이번 달에는 국내는 그렇게 수익률이 크지 않았고 되려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간에 거래를 했을 때 아무래도 집중도가 미장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라든지 종목 선정 이런 것들이 미장보다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세 가지로만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잡히지 않은 수익률은 약 2천만 원 정도 현재 수익은 나 있지만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거래했던 종목들은 오클로,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론, 그리고 ARM, UMAC, 그리고 델이 있습니다. 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기 전에 매도하고 다시 많이 오르고 나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률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약 80만 원 정도, 0점 몇 프로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는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황으로는 27일 수요일 날 반도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순환매가 바이오, 항공,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가 강세였습니다. 이때는 마이크론에 물려 있다가 그 다음에 약익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제가 이날 그 아침 포모 매수로 마이크론을 조금 많이 떨어졌길래 매수를 했다가 주말에 미국 이란 종전 관련된 소식이 발표되면서 이날 마이크론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서 그나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번 달에는 계속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계속 우상향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강세를 가지는 종목들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목표 주가, 마이크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어서 계속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계속 강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 ARM도 마찬가지 강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은 계속 고밸류다라는 점이 있고 그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거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더 못 갈 거다라고 하는 진영이 서로 어, 반반씩 지금은 섞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에 옵션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수급이 아직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이 지속되면 몇 개월 정도
적어도 한 3-4개월 정도 이렇게 강하게 이어지다가 그 강세의 흐름이 꺾이는 어떤 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몇 달간 하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가 계속 그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 달 내도록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빼고 5월 달까지는 계속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수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지금 6,900대에서 7,300대까지 지수가 상승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대략적으로 한 10%, 최소한 10% 이상은 월간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GPU, CPU, 램, 그 다음에 스토리지 쪽이 강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양자라든지 가상화폐 쪽 관련 주식들 그쪽 흐름이 부분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거래 실수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오클로를 매수했다가 매도해서 약익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어떨 때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그 백일선, 진한 검은색이 백일선인데 백일선 밑으로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장 시작하고 백일선 밑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추세를 상방향으로 가져가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제가 많이 갑자기 이렇게 장 초반에 떨어지면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매수를 하고 이때 매도를 해서 약익절로 마찬가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속보 소식에 제가 하단에 그 상승하는 지금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에 들어가서 네 번째 캔들에 나왔습니다. 속보가 장중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5번, 5개 이상, 5분 이상 상승이 지속한 상태에서 진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보 초반에 들어가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호재가, 속보 호재가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짧게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7일은 마이크론 거래를 했습니다. 27일은 제가 400만원 정도 해서 0.8% 정도 수익이 났었고, 이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매수를 했는데 이때는 제가 아마 물려서 지금 초반에 수익이 나고 다시 물려서 매도를 못하고 다음날 그 아마 익절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그 제가 매도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타점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서 많이 하락해서 매도하고 다시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100일선 밑으로 갔을 때는 100일선 근처로 갔을 때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물량을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에서 RSI가 저점을 형성할 때 이때 타점이 좋은 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꺾였을 때 시장 흐름을 보고 내가
이것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장중에 거래할 때는 항상 장 초반에 거래할 때보다 만약에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들고 있다라고 하면 50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하락했을 때 최대한 RSI 저점에서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8일은 될 속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거래 소식이 있어서 6% 정도 상승했을 때 제가 진입을 했는데 이때는 너무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 4%대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실적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변동성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나왔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서 대리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거는 사실상 결과론적으로는 30%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도 5대5 베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유지하고 손절을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325달러에 매수를 해서 318달러에 매도를 해서 손실을 보고 이때 손실금이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장중에 추가로 제가 벨 같은 경우에는 장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장전에 매도를 하고 마이크론과 그 다음에 ARM 그리고 UMAC를 거래를 해서 11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났는데 이것을 장중 거래로 약 7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사실상 이날의 손실은 4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장중 거래를 안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손실이 났을 텐데 거래로 좀 더 만회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 매도를 하고 다시 물량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물량을 모은 다음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20분선을 지지를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옵션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그때 450배 옵션 물량이 많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는 조금 유지를 해도 되거나 혹은 이 장 초반의 고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940 초반대에 조금 더 끌고 와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M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스킬이 이 부분은 부족해서 장 초반에 잘 매수를 했는데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10분선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20분선 이 시간이 지나면 10분선에서 지지선이 20분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0분선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20분선 아래로 한 번 정도는 내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 걸쳐져 있거나 약간 그 한 칸 정도 내려오는 상태라고 하면 그거는 페이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MH는 마찬가지로 속보 소식이 있었는데 이 정부와의 어떤 계약이 있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계약이 있었고 장 초반에 매수 그 장 초반에 그 속보 소식이 있었고 이때 매수를 해서 그 첫 번째 캔들에 이 꼬리가 길어가지고 조금 불안한 마음에 매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끌고 가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은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고 UMAC 같은 경우에 트럼프 아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랑 정책적인 부분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장전에 대리 30%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자, 고점이 지금 443달러였는데 많이 내려와서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익 실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잘 매도를 했는데 이 금액이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5억 정도를 다 들어갔는데 그 중에 5천만 원 정도만 매도를 했고 보통 매수를 할 때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매수 매도를 나눠서 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가 형성이 됐을 때 이 박스에 캔들이 예, 캔들이 이 꼬리가 많은 캔들이 존재한다든지 이 100일선 아래로 캔들이 더 많은 캔들이 유지되고 있거나 혹은 그 이 상단 추세선이 하락을 바라볼 때 하락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꺾여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다음부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렇게 꺾여진 부분이 있고 20분 선 아래로 지금 추세가 꺾여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물량을 손절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45분 정도가 저점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1시 반 정도 한 번 더 저점이 저희 같은 경우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추세가 꺾이는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막혀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하락했을 때 첫 번째 박스 이 첫 번째 박스에서 한 칸 내려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네,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만들어졌을 때 두 번째 박스에는 이 첫 번째 박스에 근처에 붙어 있는 상태 혹은 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박스 같은 경우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조금 더 전략을 개선하고 있는데 세 번째 박스 혹은 그 이하로 갔을 때 RSI가 이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인 것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승 이때 물량을 모아 나가고 이 100일선을 뚫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뚫지 못하고 이때 약익절로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일선이 제일 중요한 라인이고 100일선 기준으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보고 만약에 이 위쪽으로 박스 한 칸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못 간다라고 하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0일선 위에서 만들어진 박스에서 장캔들이 이 윗꼬리가 많은 경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델과 관련된 종목은 SMCI입니다.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이고 이 두 개는 캔들을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전에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슈마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9% 정도 상승을 해 있었고 장전에 그 다음에 이 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델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서
강한 종목이 더 강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고 슈마컴이 저점이 많이 내려온 상태, 그 일봉상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더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연관성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시간 표시해 놓은 거 11시 9분입니다. 똑같이 11시 9분이고 11시 정도 됐을 때 11시 정도 됐을 때 이미 그 슈마컴은 박스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못 간다라고 하면 얘도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가 이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수익이 1.3%에서 1.6%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욕심이 조금 더 나서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들어갔을 때 하락하는 추세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이 보일 때는 아무래도 가져가기보다는 빠르게 C3 매도라고 하는데 3분 안에 매도를 결정을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특히 매도하지 못하면 계속 쭉 장 종료까지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일정을 보고 넘어가는데 아직 일정이 업데이트 된 것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달 동안 그래도 크게 손실 나지 않고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어떤 수익은 2억 7천 정도 수익이 나 있고 제가 2월 달에 1월 달에 번 걸 다 손실 나가지고 이때는 조금 지금보다 전략이 많이 약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많아가지고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제 접어드는데 월말에는 항상 리밸런싱, 월말 월초는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기는 하지만 고점이라고 하는 그 우려들이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찬가지로 경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중반기에 접어들고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시장은 힘들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중반부터는 조금 더 경계하고 비중을 조절을 만약에 악재가 지속된다고 하면 비중을 조금 줄여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호상으로는 그런 큰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작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악재로는 그 이란 전쟁,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밸류 우려. 네, 이 세 가지의 큰 악재가 시장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가 있다고 하면 계속 추적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거래했을 때 실수한 부분들을 어떤 실수를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내 나름의 이름을 정하고 예, 이름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해 놓았습니다. 리스트업을 해 놓고 이 데이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손실 패턴이라고 만들었는데 25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거래하면서 25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악재 요인들이 있을 때 제가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내가 매일매일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월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실패한 거, 스윙 전략 실패, 그 다음에 아침 매수 실패, 종목 선택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종목이 하하는 계속 장 종료까지 계속 하락했던 것을 저는 하하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그 손실이 많이 났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때 1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났는데 그 전에도 그런 이것과 비슷하게 많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통점이 스윙 종목을 저는 단타를 그 데일리로 거래를 하는데 스윙을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윙을 했을 때 그 스윙 종목이 많이 흘러내렸을 때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냅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기다리면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괜찮았는데 못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금들이 묶여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매도를 그 손절하고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 스윙 종목이 아니면 지금은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포지션을 스윙으로 할지 그리고 스윙을 같이 병행해서 할지라고 했을 때 그 뇌구조가 각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되면 내가 어떤 스윙이 단타에 악영향을 주고 단타가 스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저도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과 그 다음에 실수 이름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수익률은 이 수익률을 다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돼서 나올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흐름은 피어 앤 그리드랑 빅스를 계속 주시하고 있고 현재 빅스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도 아직까지는 뉴트럴 그리드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거의 그리드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수 S&P 500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번 달에 4%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 다음은 10년물과 30년물 국채를 봤을 때도 그때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78, 9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오는 상태인데 많이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그 영역대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산 수익금은 5억 5천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30%에서 20% 정도는 비중을 줄여서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시황을 계속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주간 시황은 어떤 게임의 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 한 중반 정도에는, 수요일 정도에는 정리를 해서 큰 흐름을 조금 더 쪼개서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악재 체크, 주간 흐름, 네, 큰 흐름을 쪼개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네, 지수라든지 탐욕 지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실수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칸에 더 못 적는다라고 하면 이 메모 추가를 하셔서 메모 추가를 해서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거래를 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데이터화 시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